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제 문명적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싸움이에요. 이 경랑의 바다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전 있죠. 미중 전쟁 있죠. 중국 위기 있죠. 북한 위기 있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앞으로 이 싸움이 앞으로 5년에서 6년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다시 이제 좀 우울을 떨치고 좀 이렇게 체력 관리에 들어갔어요. 5, 6년은 이거 잘 그 옆에서 뭐 좀 이렇게 그 해석도 하고 이런 그 말씀도 전해드려야지. 그러려니까 이게 체력 좀 이 저질 체력으로 타락한 체력. 제가 원래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운동 뭐 하이킹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난 이후로 2016년 가을 이후로 제대로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체력만 불고 내장 비만 이런 것만 악화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다시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최소 5, 6년 동안 정말 살 떨리는 그런 경랑치는 바다를 대한민국이 헤치고 나가야 된다. 이 미국에서는 MTR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뉴저지 버지니아 선거, 주지사 선거, 또 부지사 선거, 검찰총장 선거에서 정확히 견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아마 내일부터 미국의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바이든 진영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의 MTR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중간 선거, 그 다음에 미국 대선 2024년에서 MTR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싸움에서 한국 정치가 내년 대선 또 내년 지방선거, 내년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2024년 국회 혹은 국회가 미리 뭐 부정이 밝혀져 가지고 미리 해산되면 먼저 당겨지겠죠. 아무튼 국회 정상화 이렇게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경우에 이 미국을 회복한 미국의 MTR은 한반도에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면 이 미국을 회복한 MTR 세력은 이 자유조선, 즉 북한의 해방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 한반도에 그어진 이 휴전선은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체제적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지정학적 영향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통령은 이 뭐 흡수 통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참수, 혹은 뭐 통일 대박,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전면적 해방 선언 이런 거를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걸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야 거기 휴전선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돈 들여서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휴전선이 너희하고 북한 사이의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중국 사이의 경계야. 근데 우리랑 말도 안 꺼내고 그거 허물어뜨리는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 휴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돼야 된다.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이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분단이 해체되는 것과 관계된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미국과 깊은 얘기를 해야 된다. 물밑에서. 그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한국이 이게 미중 전쟁이 막 진행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차제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 경계선을 휴전선에서부터 압록강 도망강으로 옮겨. 그러면 우리가 지정학적인 경계선이 옮겨졌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뭐 한반도 내부에 관한 군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자유조선 돼가지고 북한이 급속 발전하면 중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중국 지금 헌법 전문에 보면 중국의 지금 번영이 중국 공산당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덕분이다라고 박혀 있는데 북한이 자유조선으로 급속 발전하는 걸 보면 중국인들은
야, 우리 중국이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것은 공산당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인이 근면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는 진실을 깨닫게 될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자유조선이라는 건 중국인에 대한 심리전 융단 폭격입니다. Psychological carpet bombing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강공 드라이브예요. 저건. 자유조선이라는 건.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조선의 비전을 그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 동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급속 번영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중국 앞에 대고 목구멍 앞에 대고 칼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트럼프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MTR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미국은 자유조선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꽤 있다. 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중동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북한은 지금 위기가 심각해서요. 중국의 직영식민지가 되든지 혹은 자유조선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결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자, 이런 심각한 정말 요동치는 급변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로 한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배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헤쳐감에 있어서 지금 조중동 노는 꼬라지 보면 우리 동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유보수 시민의 동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국힘도 보면은 지금 상태로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선과 교육감 지방선거 이걸 거치면서 국힘을 민초민주주의 에너지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힘은 배신자 장애물로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 국힘의 대통령 후보 혹은 뭐 운이 좋으면 대통령 당선자 혹은 국힘의 대통령 이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혹은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진영에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위험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정치 리더십을 안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민초민주주의 에너지를 해방시켜야겠구나 라는 전략적 지능이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고 또 애타게 이렇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대통령 국힘 쪽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자, 운이 좋으면 또 대통령. 이게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초운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초운동, 예를 들어서 선거감시운동 이런 걸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연결된 상태에서 국힘에 가입을 해서 국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런 움직임과 국힘의 대선 후보 혹은 당선자 쪽의 움직임이 이게 손뼉에 맞아야 되는데 손뼉에 맞는다 그러면 시그널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이 대선 운동 단계에서 국힘 국회의원 수십 명이 선관위를 방문해서 야, 사전투표 운영 좀 정상화해봐. 이거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여겨. 그 법정신에 맞춰서 정상화해봐. 예를 들어서 법정신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거 한 8가지 정도예요. 포인트가. 야, 바코드 QR 쓰지 말고 바코드 쓰고 그 본투표 보면은 이렇게 그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거는 이쪽 귀퉁이에다 따로 적어서 이게 잘라내잖아. 사전투표지도 그렇게 해. 이쪽은 고유하지 않은 번호들이 나타나게 하고 바코드로 여기에는 고유한 부분이 나타나게 하면 잘라져 나가니까 나중에 표가 보이더라도 이게 비밀투표 원칙이 유지되는 거야. 따라서 얼마든지 그때부터 참관 감시를 할 수 있게 돼. 그 법에 의하면 이 선관위가 얼마나 저는 아주 나쁘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꺼내니까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요. 151조 8항인가 뭔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소투표의 경우에 절취부를
사전투표지에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하고 봉투에 넣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취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야. 왜 절취부 안 뒀냐 그러니까. 아니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절취부가 있단 소리잖아요. 이 정도로 타원하고 뻔뻔스럽게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저는 사실 그 범죄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관함, 자료 대신에 함체를 사용하고, 함체니까 이제 거기 뚜껑 있는 데만 테이프 딱 칠하면은 이제 저게가 되잖아요. 봉인 딱 되면은 비바람에도 잘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차장이나 운동장 같은 데다가 함체 쫙 쌓아놓고서 지붕만 있는 천막 쳐놓고 바깥에 울타리 딱 쳐놓고 조명등 켜고 누구든지 와서 촬영하고 누구든지 와서 감시해라. 금, 토, 일, 월, 화 5박 6일 금요일 날 투표한 건 토요일 날 투표한 거는 토, 일, 월, 화 4박 5일 동안 보관되니까 이 자유주시선 누구든지 자유참관 자유주시가 가능하게 해달라. 관리인 인감 무슨 어떻게 인감을 막 찍어갖고 이렇게 돌려서 일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로 인감을 막 찍었냐. 그냥 선거 관리인이 물론 법에 프린터로 인감 찍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람들 좀 더 안심하고 인감 찍을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인감 찍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투표 관리인이 인감 좀 찍게 해라. 그래서 일반 시민이 보다 투명하고 보다 신뢰성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 다 법정신에 맞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봉인지. 아니 어떻게 봉인지가 깔끔 제거형이냐. 잔류 파쇄형 해야지. 뜯으면 지저분한 게 남아 있어야지. 그리고 봉인 상태를 촬영해서 이미지를 둬야지. 그래야 개봉할 때 그 이미지랑 비교해서 서명이 같나 다르나 볼 거 아니냐. 봉인할 때 봉인한 사람 다르고 개봉할 때 개봉한 사람 다르는데 그걸 깔끔 제거형이면 누군가 불순 세력이 봉인지 떼버리고 새 봉인지 붙이고 그냥 적당히 서명하면 그냥 통한다. 이건 봉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검표. 개표 때 10% 샘플 수개표로 검표하자.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동. 아니 법에는 우체국 직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거기가 택배기사가 오고 그 다음에 경찰이 법에는 나오는데 왜 운동화 질질 끌고 오는 형사가 오냐. 이게 좀 주권의 행사랑 관계된 엄숙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정복 입은 우체국 직원이 오고 정복 입은 경찰관이 와야 된다. 유니폼은 뒀다 뭐에 쓰는 거냐. 그 다음에 서버 및 장비. 어떻게 나주에 있는 국가전산센터에서부터 빼내갖고 과천에 두고 그걸 화웨이 통신 장비로 어떻게 둘러놨냐. 화웨이는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인민해방군 기업이다. 그 얘기는 뭐냐. 통신 장비로 화웨이로 둘러놨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베이스, 선거 시스템이 인민해방군의 손에 있다는 소리 아니냐, 중국. 이거 화웨이 장비 없애고 다시 나주에 있는 국가 전산센터로 집어넣어라. 그 다음 확인. 법대로 신분증 확인하고 지문 확인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자. 내 전번 여기인데 나한테 전화 걸어서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찍었는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지금은 그거지만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되면 몇 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가 이 사전투표 때 연락처 남기는 거 이거 머스트로 가야 돼. 이번에는 이제 옵션으로 해야 되지만 선택이지만 머스트 해야 돼. 왜냐면 투표 안 한 사람을 사전투표했다라고 데이터베이스를 불순 세력이 고친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버리면 거의 완전 범죄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남겨지도록 그래서 샘플링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전투표는 이건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무슨 얘기면 전자투표라는 얘기 뭐냐면은 전국 아무 데서나 하잖아요. 미국 같으면 대부분의 주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 그 자기가 지정한 곳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들이 있어요. 우편투표 말고 인퍼슨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훨씬 더 엄격하고 지금 아마 버지니아가 의외로 우편투표는 좀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는 인퍼슨이에요. 미리 가서 해야 돼. 근데 자기 투표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전국 아무 데서나 하려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려면 자기 투표소 가서 하든지 전국 아무 데서나 하려면 예약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별로 미리 준비될 수 있잖아요. 투표소별로 선거인 명부가 미리 준비돼야 뭐 관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황당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법 개정이고 이번에는 법 개정할 시간도 없고 법 개정할 힘도 없죠. 의석수가. 또 국민의힘이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8가지 이 정도 포인트다 이거죠.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한 20, 30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대법원장, 선관위원장을 중앙선관위 사무실로 불러다 놓고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이 후보 측이랑 이렇게 손뼉에 맞아서 돼서 이것이 시민들의 선거 감시 운동과 서로 손이 맞는다. 그러면 후보가 뭐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저에게 이제 팔자가 좀 싸납죠. 후보가 이게 안 돌아간다는 소리니까. 어느 길이든 간에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정치혁신을 위한 민초들의 혁명 프로젝트, 민초들의 실전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선거 감시 운동해야 됩니다. 무선점 KR. 두 번째는 마이초이스로 모여서 교육감 후보 단위라 온라인 시민 경선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마이초이스.kr.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면서 서로 얼굴을 익혀가면서 국힘에 가입해야 돼요. 국힘에 고립분산된 개인으로 가입을 해버리면 기존 국힘 체질 안에 그냥 함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당협위원장,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당원의 민초민주주의 역량을 성숙시켜서 당원과 함께 자기가 성공하겠다라는 컨셉이 없어요. 그냥 방치를 하거나 혹은 자기 사조직화 하려고 해버려요. 안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